안녕하십니까 여러분. KTN 한국방송 류광식 취재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훈규입니다. 예, 이렇게 좀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드디어 팬덤 비대위 우리 전북 지부장이시고 강흥규 전북 팬덤 비대위 특보님을 모셨습니다. 참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한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내내 비가 오네요. 예, 네. 정말 이 시더스 그룹의 애잔한 마음을 이렇게 대신 표현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강규 특보님을 한번 뒷조사를 해봤더만 아니 지금은 네.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또 58년생 네. 이시더라고요. 네. 저보다 참 이렇게 연배이신데 굉장히 그 58부터 63까지 굉장히 많은 우리 네. 베이비 붐시대 네. 많이 태어났어요. 명동에 가면은요, 예. 뒤통수만 보고 땅 때리면은 깨갱한다는 게 58년생이래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전 국민 중에 이제 네. 58년생이 드디어 네. 이제 65세 맞습니다. 네. 참 나라에서 참 지급해야 될 노령연금 전철도 공짜로 탈 수 제일 있어요? 많죠. 네. 예. 제가 이 시더스 때문에 참 공짜로 타봤어요. 예. 최근에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참 우리 세계에서 좀 출산이 참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 나라인데 이제 뭐 0.6명 7명 이래요. 네. 이제 58년생이 되셨는데 65세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참 슬프기도 하고 네, 참 아쉬움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공식적으로 노년이 되셨는데 네. 유엔 나이는 아직까지 청년입니다. 아, 그죠? 청년이죠. 팔팔하죠 아직. 예, 보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좋습니다. 자, 베스트로 회장으로서 전주 MBC 방송국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오래전 일이죠. MBC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 베스트로 회장이 뭐 어떤 회장님이신지 그 뭐 금융 관련돼서 네, 네, 네. 저는 이제 네, 보험 예. 전문인데 예예 펀드도 취급을 하고 예예 우리나라의 금융 무지, 예. 금융 무교육과 30년 전부터 네. 교보생명에 재직 때부터 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노조 활동을 하다가 예. 39살에 독립을 해서 좀 예. 자유롭게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자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벌어서 해야 되겠다. 예. 해서 시작한 것이 베스트로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업계 법인 대리점입니다. 직접 만들으셨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전북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전주대학교. 전주 그래요? 얘가 야학을 했습니다. 아, 네, 상고 나와서. 전주대학교 네. 금융보험학과도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한마디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금융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은 정말로 우리 일상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인데, 예예. 뭐 화면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여수신, 예예. 네, 어떤 액션을 통해서 예, 우리 예. 금융 소비자들이 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핵심이 되는 생활이죠. 근데 금융 네. 생활의 아주 핵심이 되는 건데 이제 포괄적으로는 뭐 펀드도 있고 보험도 있고 다 파생이 되죠. 예. 근데 왜 비스토로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 예, 왜 이렇게 이런 우리 걸 이제 하게 금융 됐습니까? 환경을 보면은 네. 되게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고 선택하기보다 네네. 은행이다, 뭐 증권회사, 펀드나 뭐 관계로 합니다. 관계로. 그러다 보니까 관계로. 피해 사례가 굉장히 잦고 예, 예. 금융교육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 들어가면 이제 그런 내막이 있는데 네. 저는 이거를 이 잘못된 구조를 금융선악과라고 지칭을 하고 네. 사실은 금융질병치유재단을 10년 전에 설립을 준비를 했다가 금융위로부터 금융질병이라는 용어는 빼라. 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네.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움을 남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시더스 그룹이 이상한 회장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야기를 좀 듣기 전에 네. 오늘 한 분 좀 전화를 좀 네, 해서 네, 네, 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네. 분인데
트리플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트리플이라서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민경 굿모닝 폼장님이십니다. 여보세요? 네, 아이고 전화를 받으셨네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KTN 수고 많으세요. 예, KTN 네. 한국방송 유광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어디서 전화 받으시는 겁니까? 저 지금 좀 사무실이 좀 예.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좀 나와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원래 네. 이제 방송을 한번 출연해 주입사하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네. 참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바쁜 일도 있으시고 해서 이렇게 네. 우리 강흥규 특보님하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트리플이시라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한번 연결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리플의 그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는 잠시 좀 접어두고요. 네. 현재 그 시더스 그룹의 이상은 회장을 변호하던 또 네. 다른 임직원이나 본부장, 그다음 폼장까지 사기에 대해서 지금 선임이 돼서 뭐 해임이 됐다 하고 또 다시 복귀됐다가 또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트리플로서 우리 이성희 변호사의 선임을 또 그분에 대해서 또 들은 바도 있겠지만 우리 우선 트리플로서 이성희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팬덤들이 이분을 어떻게 또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라이브 방송도 다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그죠? 네. 좀 크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뭐 트리플을 예, 간지는 좀 늦게 간 트리플이라 예, 예. 좀 제가 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마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그 말씀을 드리자면요.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세요. 네. 저는 솔직히 이성희 변호사님이 혜성처럼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음. 왜냐, 이분은 예, 굉장히 당당하시고 뭔가 동기, 자기 계산이 없는 분 같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네, 그런 분으로 보였고 그래서 이제 시더스가 살았구나 이런 마음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시더스가 예.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네, 네, 저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고요. 예, 예.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고 네. 그날 밤은 발 쭉 뻗고 저는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네. 아는 분도 아닌데. 아닙니다. 예. 예, 전혀 아는 분은 아니고요. 예, 예. 그분의 그런 어떤 시더스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했었고요. 네네. 또한 이분은 어떤 숨은 계산이 저는 안 보였어요. 그리고 네. 배짱이 두둑한 분이셨고, 네네. 그리고 어디에서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분 같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믿음이 갔고요. 네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다른 어떤 해임권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같은 트리플이신데 네. 이성희 변호사의 그 선임은 네. 물론 이상은 회장이 이제 사인을 해서 이제 선임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방송에서 객관적으로 말하면 네. 우리가 방송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 네. 한국 방송을 많이 들으셨죠? 그럼요. 저는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방송을. 예, 예. 아이고. 왜냐면 네.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들어요. 한 방송. 아니 트리플을 하면 뭐 답답한 게 뭐 있습니까? 돈도 많이 벌으실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뭐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대단한 시더스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그죠? 그럼요. 시더스는요. 시더스는 그냥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예, 제가 시더스를 선택했을 때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네네. 은행보다도 안전하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시더스를 네네. 선택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시더스를 꼭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막 여러 가지 하다가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더스에 와서 안전하게 또는 또 특허증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말 삶을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시더스를 바라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하게 되고 또 제가 하나하나 시더스에서 해피캐시를 가지고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나누게 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지 네. 제가 여기 시더스를 선택할 때 여기 들어와서 시더스에서 뭔가를 할 것이라는 목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예, 네. 트리플에 대한 그런 욕심도 없었고요. 폼장 또한 없었는데 좋아서 전하다 보니까 정말 밤낮 없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하다 시더스가 보니까 좋았기 때문에 전했군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한 거지 내가 못하는 거를 남한테 전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가장 네. 어려웠을 때가 처음에 시작할 때가 네.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넣고 시작한 건 아닐 것 같으네요. 보니까요. 그럼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네. 이 농축수산물을 가지고 플랫폼을 한다는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네네. 들었는데, 저는 전화상으로 듣는 중에도 이 순환 구조가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본사를 찾아갔고요. 아. 본사에서 강의 듣고, 저는 처음에 15만 원을 하래요. 근데, 15만 원. 네, 이렇게 옆에 계신 한 분이, 네. 회장님 친구분이, 150을 이렇게 하면 어쩌고 말씀하시길래, 네네. 제가 제 통장을 다 털어보니까 예. 150을 맞추니까 7천 원이 남더라고요. 이야. 그걸로 저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밤낮 없이 어떻게 하면 7레벨을 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좋았으니까 이제 전했는데 그럼요. 혹시 네네. 트리플까지 오면서 네.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도와줘봤으면 이렇게 물으면 좀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네.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제가 폼장으로서 받은 폼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렇고 또한 제가 트리플을 가서 네네. 트리플 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트리플 맛은 많이 못 봤어요. 딱 2달 네. 트리플을 누렸습니다. 아, 2달. 누렸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수익이 나고 한 부분을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예. 저 생활도 개인적으로 좀 부채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겠죠. 것들도 갚았겠고요. 아. 또 나름 어려운 분들 제가 VVIP 보내는데도 제가 도움을 드렸고 그 이상은 다시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상은 회장의 네. 마음처럼 이렇게 많이 나누고도 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네, 그죠? 그럼요. 저는 네. 거의 저희 VIP 저희 그 팀들은 저희 네. 굿모닝 플랫폼은 VIP 가시거나 할 때 저는 한 번도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굿모닝 플랫폼입니까? 네네. 천안이에요? 예, 지금 천안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이름이 좋네요. 굿모닝 아침에 미국에서 인사하면 굿모닝 how are you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이제 간단하게 네네. 이제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자, 지금 물론 이 상은 회장을 사랑하는 마음, 빨리 네. 석방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잘 네. 알지만 네. 지금 굉장히 보석에 많이 이제 치중을 했잖아요. 그럼 네. 지금 이성희 변호사의 해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네. 심정이 어땠습니까? 하늘이 노랬고요. 네. 솔직한 심정으로 이 시더스 끝났구나. 그 마음까지 들을 정도로 네. 하늘이 진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 아. 종일 정말 기도에 매달리다시피 했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정확한 그 절차를 밟아서 나와야 이성희 변호사님이 네. 회장님이 다시 또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끔 네. 정확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저는, 맞아요. 예, 그래서 만에 하나 보석으로 나왔을 때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예, 예. 다시 똑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잠깐만요. 네. 우리 그 강흥규 특보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뭐 이렇게 팬덤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VIP가 아니고 뭐 6레벨이라고 하시는데 네, 저 현재 6레벨입니다. 처음에 얼마에 시작한 겁니까? 저는 65만 원 넣고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저 굿모닝 그 폼장님보다 좀 네. 낫네 그죠? 네. 처음에는 15만 원씩 했는데 네. 그래 어쨌든 오늘 이렇게 네. 그 귀한 시간 이렇게 또 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끝으로 그 자기 폼에 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그분들을 뿐만 아니고 네. 전국에 있는 시더스 팬덤들에게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좋은 덕담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씀을 뭐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너무너무 다 힘들고요. 네네. 저도 지금 트리플이고 품자이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네.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예, 그래서 조용히 저도 은행 가서 오늘 은행회를 갔다 왔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시더스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어려움을 정말 비방하지 말고요. 한마디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서로 위로가 돼주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시기, 어려운 시기 지나고 나면요, 옛 얘기할 때가 꼭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이 네. 싸움인 것 같아요. 예, 다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시더스는 더 좋게 발전을 할 것이고 더 강인해질 거니까 우리 이 시기를 정말 하루를 견디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자 이런 마음으로 좀 힘겹지만 버텼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오늘 네, 아우.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굿모닝 플랫폼의 폼장 성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민경 맞죠? 네네. 정민경 맞습니다. 폼장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한국 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먼저 좀 네. 끊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트리플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화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오늘 목소리도 좋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름이 강흥규 특보님 오늘 이렇게 참 전주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또 트리플이지만 우리보다 더 부럽네요. 이렇게, 예, 뭐라 합니까? 좀 워낙 또 오래 하셨는데 네, 그만큼 책임감의 예. 무게도 많겠죠.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이성희 변호사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분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오늘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제 모신 이유가 네. 처음보다 그래요. 아니 그 방에 한 1,500명이 있던데 영어로 DONJA 네, 돈자 포럼방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돈자 포럼 공부방. 예, 그게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지난해 5월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네, 작년에 5월. 그 돈자가 뭡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예.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들의 모임. 그 참 재밌죠? 재밌는 이름이네요. 돈자. 시더스의 아마 정체성을 함축해놨다고 해도 처음에 나는 동자인가 그 돈자가 돈자. 그거 말고 돈에서 자유롭고 또 뭐에서 자유롭죠?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유롭고. 해주는 사람들의 모임. 아. 나만 자유롭지 말고 네. 남들에게 자유롭게 해주자. 그러면 결국 그 시더스의 닉네임이라 해도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되겠군요. 네, 네. 시더스의 닉네임이 돈자. 시더스가 나중에 정상으로 잘 돌아가면 풀려서 우리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예. 이거 벤치마킹해서 네. 전국의 연수원을 저는 그 교육 연수원을 하나 만들어서 예. 우리 제일 위에 있는 단장님들부터 예. 막 새로 오는 회원들까지 네.
정말 전국에 365일 교육으로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 연수원처럼. 그래서 예, 연수원처럼. 그래서 적어도 2박 3일 교육을 있어야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그건 너무 그렇게 해야 심하다. 돼요. 요즘 아니 진짜 글로벌화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그냥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뭐 한 8시간만 오전 오후 그 정도로 해야 되니 네. 당근도 바쁜 이 시점에 네. 어쨌든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아니 이런 기가 막힌 솔루션에 동참하려면 그 정도 교육은 감수를 해야지. 그럼 지금 우리 그 강학의 특보님도 이 시더스에 대해서 맛을 단단히 보셨네요. 아, 저는 아주 매니아입니다. 매니아고. 어떤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소유경제 문화에 대해서 예. 정말 아픈 가슴을 한 30년 동안 예. 품고 온 사람이고 예. 공유경제를 위해서 30년 정도 네. 이게 실제 현장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네. 흉내라도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우리 예수님의 네. 그 삶을 저 앞쪽으로 조금이라도 닮아보고자 예. 티끌만큼이라도 닮아보고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소유경제의 아픔 그래서 이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부터 네. 그런 브릿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역과 지역 사이, 공동체와 공동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살다 가면 참 재밌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죠. 사업도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공유 경제에 대한 그런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지식을 또 깨닫고 실제로 그 실천 속에서 또 누리면서 그렇죠. 예, 살았다는 이야기신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보니까 얼마 전에 음. 상소문을 이렇게 올렸어요. 대통령께 올리고. 예. 근데 그 오늘 보니까 그걸 가져왔던데 네네네. 그게 2월 며칠 날 이렇게 보냈습니다. 등기로 보내셨더라고요. 2월 아마 18일 날인가 19일 날 보냈을 거예요. 예, 등기로. 저기 있군요. 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주소. 제 보내는 글씨는 사람. 아니고요. 예, 보내는 사람. 우리 아내 보고 좀 부탁을 했더니 아내가 예쁘게 써주셨네. 예, 글씨가 예쁘네요. 저 네. 위에 주소가 왜 전주시 네, 어디입니까?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3 저희 회사 사무실 주소입니다. 그러십니까? 네. 지금 회사는 또 이름이 있습니까? 네, 있죠. 좋아진다 라파라는 좋아진다 라파. 공유경제 오프라인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 그러시고. 오프라인 플랫폼 5년 동안 하고 있는 중인데 네. 4년 차에 바로 시더스를 알게 됐죠. 야. 시더스는 온라인 공유경제 그렇죠. 플랫폼이고 예. 저희는 오프라인. 저도 합이 딱 들은 거죠. 저도 이제 주소를 좀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저기 네. 대통령실의 주소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그 네, 이태원로에-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보내면 예. 다 도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뭐 이렇게 핸드폰에도 떴다면서요? 떴죠.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네. 눈이 좀 나쁜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내고 왔더니 고객님이 20일 날 도착이 됐다고. 예,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강흥규 자, 고객님. 강홍규 고객님 우체국입니다. 네. 고객님이 윤석열 대통령님께 보내신 등급편 어허. 남방하고 2024년 2월 20일 날 아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박민 아무개님께 그렇죠. 배달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용인 것 비서관들이 받았겠는데, 같아요. 그죠? 이제 전달이 됐겠죠? 자, 우리 청와대가 아니지만 용산 어쨌든 대통령실 비서관님 지금 강원규 특보님의 대통령에게 드린 상소문을 좀 이렇게 잘 전달이 돼서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 MBC 전주 MBC 방송국에 출연했을 때 그 생각나는 게 있어요. MBC PD 수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1월 30일 날이죠. 네. 우리 공부방에 있는 우리 학생 한 분이 네, PD수첩에 나왔던 제보 네. 그 자막을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네, 네. 딱 보냈더니 제보를 받습니다 하고 떴는데 예상이 딱 되더라고요. 예, 올 것이 왔구나. 저는 공부방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걸 대비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예. 이제 이 시더스는 더 이상 이 회장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 네. 팬덤들의 것입니다. 팬덤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당당한 이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서 다단계라는 오해, 오명, 네. 폰지라는 오해 그런 것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고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있던 중에 일이 터진 거거든요. 이 사람이 늘 강의했던 것처럼 네. 우리 회사는 다단계 회사가 아닙니다 하는 그거하고 네, 맞습니다. 일맥상통하군요. 네. 그러면
그 상소문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 뭐 자료 가져오면서 하면 자료는 이제 우리 혹시 참 AI 방송이 제가 카톡으로 하나 보내드린 게 혹시 있습니까? 예, 없죠. 아마 우리 팬덤들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니, 저한테 하나 들으셨을 보냈죠. 거예요. 네네. 보냈죠. 한번 네,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 제가 이걸 갖다가 우리 대표님께 보내드린다는 게 그거 요겁니까? 예, 요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만 갖겠습니다. 상소문.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시더스 그룹 설립자 이상은 회장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적 가치와 프로토콜 플랫폼에 공감하여 영감을 얻고 즉각 실행에 옮겨 3년여 동안 시스템 개발과 임상을 통해 2019년부터 탈중앙화 프로토콜 플랫폼을 출범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23만 팬덤, 5연계 가맹점, 수만여 종의 쇼핑몰에서 모든 커뮤니티들이 모든 일상의 소비활동과 비즈니스를 통해 빅데이터 생성과 생태계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4차 빅데이터 산업 시대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국의 IT 산업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한 유통시장에서 세계 최초 탈중앙화 프로토콜 플랫폼을 구현하여 20세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로 분배혁명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과 성장성은 예측 불허입니다. 현재 5년차로 한국의 아마존 같은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데 그 임계점을 앞으로 5년 정도 바라보며 사우디 타이프시 스마트팜 기반 시설 투자, 세계적 스마트팜 회사 네덜란드 프리바와 MOU, 2024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20개국의 시더스의 시스템 수출과 현지법인 설립 등 2025년쯤이면 세계적 유통 그룹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어쩌면 소비와 생산을 창조하는 시더스의 휴먼 솔루션이 침체된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 탈중앙화 프로토콜 공유 경제, 공유 분배 실현을 가능케 한 것은 창업자의 경륜과 철학 그리고 한국의 IT 기술과 전 국민이 들고 다니는 컴퓨터 휴대폰과 승용차에 장착된 컴퓨터 등 한국의 인터넷망을 최상의 시스템 기술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소비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미래 가치를 보상으로 잠시 좀 지나가서 그 끝부분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범적인 명실상부한 선순환 구조의 공유 경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공유 경제를 실현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이 멈추게 되면 저를 비롯한 23만 명의 준조합원들은 한순간의 빚쟁이로 채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생명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사오니 부디 이상은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모든 조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이상은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20개국 등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목적과 비전을 품고 저희 23만 명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회장을 구속시키면 이상은 회장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플 것이며 그의 꿈과 비전을 함께 한 저희들은 어찌하겠습니까?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이상은 대표가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법을 어길 분이 절대 아닙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상은 회장을 비롯한 저희 23만 명 준조 합원들은 법의 엄중함을 깊이 깨닫고 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우수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오니 저희 꿈과 비전을 리드하는 이상은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모든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이상은 회장은 더 이상 개인 신분이 아닙니다.
준조합원 23만 명과 함께하는 분이고 나아가 23만 명 준조합원들의 가족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사회, 경제 부분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는 점 등을 최대한 정상 참작하시어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제안합니다. 시더즈 스트리트 위드 코리안 디스트러뷰션 컬처 언드 투리점 조성. 한국의 쇼핑, 유통,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시더스 거리. 시더즈 스트리트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리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 2024년 2월 16일 영농조합법인 휴스템 코리아 준조합원 강흥규 올림. 네, 아주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네, 이제 평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통해서 네. 보면서 체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예. 그 소유 경제가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예, 그것이 이제 공유 경제가 그렇죠. 그 해도가 그 10년 전부터 화두가 네. 되기 시작했는데 예예. 이론만 있고 뭐 정치인들을 보면 공약할 때 조금씩 나오고 네. 유야무야 되고 현실 세계에 없었어요. 네네. 저도 이제 오프라인 공간만 만들었지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기술이 없이 보니까 맞아요. 예. 정말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기대는 했지만 네네. 근데 이 이야기를 2022년 9월에 듣고 네. 깜짝 놀라서 이 뭔가 있겠다 하고 한 달 동안 파고 들었죠. 들었더니 뭔가 타당성이 보였어요. 네. 이게 평상시 이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 눈에는 쉽게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시더스가 지금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졌는데 지금 피해자가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 당연하죠. 그 피해자가 이제 없다가도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만 나가면 지금 피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뭐 식당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막노동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데이터 관리사의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MBC PD 수첩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MBC PD 수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네, 나중에 우리가 정상화 시킨 다음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잡았습니까? 우리 팬덤들이 하나가 되면은 거기는 바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그 어떤 사람은 용산에 가서 피켓 들고 대통령 상송 올린 것처럼 그렇게 하자. 또 어떤 사람은 MBC 방송에 가서 좀 댓글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MBC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우리 매체를 통해서 우리 23만 팬덤들이요 유튜버도 많고 또 이렇게 KNTV도 있고 하나가 돼서 우리가 PD 수첩이 뭘 잘못했는지 토론도 하고 또 실제 팩트 체크도 해보고 가능하면 저는 그때 인터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공평하게 그분들 인터뷰 받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인터뷰도 좀 해야지. 그런 팬덤들의 인터뷰 좀 하고.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자도 하여금 공정하게 팩트 체크 할 수 있도록 그 피해를 갖자. 조금 전에 그 정민경 본부장처럼 정말 15만 원 넣고 시작했었는데 저희가 참 굉장히 행복을 누리고 그랬던 공유 경제를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도 해서 그러면요. MBC PD 수첩이 다시 수정 방송을 해야 그렇죠. 사과도 하고. 네, 그러면요. 그 방송 나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 행복했는데 그 방송 나온 이후에 지금 힘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MBC 방송 앞에 가자, 뭐 광화문 가자, 이런데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는 좀 너무 늦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가서 그렇죠. 그거 해야 그렇죠.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비대위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예. 정말로 우리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모든 비대위가 다 내려놓고 네. 정말 본사와 한 통속이 되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작업이 지금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김상인 지금 회장 대행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김상인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행을 이제 제가 전주에서 네네. 만나 뵙고 네네. 그때 이제 입장문도 쓰시고 네. 그 대화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성격이 네. 굉장히 차분하시고 진중하시고 네. 예, 그러는 것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요즘 같은 시간에는 네. 좀 안타까움. 그런 것이 있어요. 속 시원하게 네. 좀 내 때에 따라서는 목숨 걸고 네.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좀 액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데 어떻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조금 전에 참 그걸 물어본다는 게 내가 깜빡했는데 이분이 왜 이제 좌우 연결됐냐면 안 그래도 지금 금방 김상인 그 회장 대행이 직접 우리 KTN 한국 방송에 나와서 그냥 공지에 이렇게 올려서 그냥 딱 그것만 올리고 하는 것보다 방송에 나와서 좀 발표도 하고 좀 팬덤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좀 속 시원하게 좀 나와서 제발 김상인 그 직무대행이 KTN 방송에 출연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팬덤들이 기대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이제 현재 갑자기 직무대행으로 오셔가지고 현황 파악도 해야 되지, 예, 예. 직원은 없지, 또 권한은 또 100% 할 수가 없지 예, 예. 이런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정말 이게 팬덤이 위한 일이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누가 아무리 꾸중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신 있게 내가 팬덤들을 위해서 이렇게 액션을 한 거다. 뭐 잘하다 결정을 보면 한 거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 제가 그랬으면 그제 좋겠다. 전화로 우리 대표님 전화 오셔서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는 했어요. 또 괜히 또 한편은 또 내 괜히 또 그런 이야기 했나 싶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자 가려운 곳을 좀 끌어줄 줄 아는 게 뭐냐. 좀 정말 찾아가서 회장님 찾아가서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수정해서 또 팬덤들이 여론도 수렴해서 이렇게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솔직히 네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좀 쳐다보세요. 저희가 팬덤 비대를 18일 날 밤에 네네. 이제 출범을 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18일 하면 12월 12월 18일. 예, 그거까지 연도까지 12월 18일 날 출범을 했는데 예. 정말 전국에 서로 모르는데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10여 명이 모인 거거든요. 예.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어디서 모인 다만 겁니까? 부천에서 모였죠. 아. 다만 며칠 동안의 정황이 네. 보니까 뭔가 이 팬덤들이 우리 회사인데 네.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분위기더란 말이죠. 정황이. 12.12 사태 이후에. 이후에. 그래서 본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네. 나서야 될 것 같다. 이런 사람,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예, 예. 그 약속했던 게 1회 출범이었잖아요. 아. 그걸 가장 먼저 우리가 팬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네네. 이게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벌써 2개월이 지지부이 되다 보니까 네. 정말 안타까움이 많고 그럼 처음에 월 1회 지급한다는 말은 언제 누가 했습니까? 이제 그 앞으로 좀 아마 쳐다보세요. 12월 20일 그때가 전후가 될 거예요. 예, 편지로? 아니죠. 그 공식적으로 본부장님들 통해서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게 공개가 제 지금 나왔습니까? 메모 사항이 있는데 예, 괜찮습니다. 말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월 1회 언제부터 지급하겠다고요? 그때 12월 달이었죠. 예, 예. 12월 달부터 월 1회 걸로. 지급하겠다. 네네. 그 안 그래도 지금 근데 지금 3개월 됐잖아요, 지금. 예. 그 마지막 프로모션 때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가 걷어졌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난번에 한 방송했지만은 뭐 딱 잡아 신천지라 하면 또 오해할 수 있지만 거기 이제 천지일보의 그 명예 기자인 수원의
폼장 산하에 어느 날 작년 10월부터 음. 7 데이터만 뭐 2명, 4명, 뭐 10몇 명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서 뭐 한 300몇 명 이상이 그렇게 빠져나갔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알고 그랬을까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이제 우리 이상원 회장님께서 네. 이 기가 막힌 휴먼 솔루션을 만들어서 예, 세계적인 분배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데 있어서는 박수받아 마땅하고 그렇죠. 정말로 미래의 아마존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 경제 복임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다만 이게 세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조직 관리의 부실, 네. 경영의 부실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자화상을 통해서 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빨리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경영진이 좀 부족했다. 아이, 그러면요. 그런 게 이제 좀 이제 문제점으로 네, 네, 드러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상한 회장이 상당히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또 많이 뭐, 느끼셔야죠. 예, 반성할 것도 있고 이제 하겠네,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비대위가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팬덤 비대위가 가장 인원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건 한 안 세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 분위기로 봐서. 분위기로 봐서 한 12,000명 정도를 이야기하던데 뭐 그것도 실제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겠죠. 그러면요. 네. 그런데 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야 하나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종성 비대위원장이 협조를 좀 안 해준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종성 비대위원장 혼자만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좀 버티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네. 그러면 자 뭐 때문에 그러냐고 내가 통화를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공식 문서를 안 줬대요. 그러면 이제 공식 문서를 제가 본사에서 예 본사에 본사에서 전 김상인- 비대를 소집을 해서 대화를 예.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김상인 그 대행 이제 들으시겠죠? 자 말로만 또 전화로만 이래 하면 전화로 해도 사실은요 사이가 좋으면 전화로 해도 못 갑니까? 그냥 뭐 이렇게 문자로 보내도 다 갈 사람 가죠.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좀 풀거는 풀고 뭐 그 이성희 변호사 있잖아요. 한 만나서 한번 이성희 변호사도 만났죠 저희가. 예, 아니 내 말은 그래서, 예. 그 비대위끼리 네, 네. 한번 만나서 뭐 그 점은 솔직히 하든지. 아쉬움이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만약에 진짜 그때에 전화로 해서 안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전화로 해서 안 간 것은 그거는 이제 핑계고 네. 이제 김상인 그 대행은 진짜 문서로 한번 본사 소집을 한번 해서 네. 김종성 그런 노력을 위원장도 해줘야죠. 한번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럼 그것도 하나의 문서로 보내달라면 문서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다 외치듯이 이제 그 이상한 회장의 편지대로 좀 본사하고 비대위와 하나 합쳐서 이 대목에서 제가 김상인 대행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부탁하세요. 있는데 그냥 우리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중립입니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김상인 근데 단장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립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중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비대위들이 하나로 만들어질 수 없을까 정말 고민을 본부에서 해주셔야 뭉치는 돼요. 노력을 했네. 노력을 해야 되죠. 눈에 보이게 되고. 오늘 진짜 그게 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노력을 정말 가시적으로 해 주셔야 네. 되고요. 예. 그런데 여러 차례 했는데 계속 참여를 안 한다. 네. 그러면 지타마다 마땅하지요. 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어떤 공격을 받는다면 네.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보고요. 네. 또 어떤 비대위든 김상인 대행을 만나고자 싶을 때 네, 만나세요. 좀 만나서 가지고 근데 안 이런 들으셔야 돼요. 안 만나주는 일도 있다고 근데 해서 안 만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중립을 지킨다는 거. 그거 중립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여러 번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그놈을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맞대서 정말 우리 팬덤 현장에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 방송 KTN 한국 방송 아까 KN 그랬는데 KTN 한국 방송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저 방송을 보고 있습니까? 아, 이게 정말로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예. KTN이 정말 나름대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있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다만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제 목사님 자주 패널로 참여하시는 목사님들도 예.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김상인 단장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초기에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뭐 우리 수석 단장님이나 시행착오 있었죠. 그러면 갑자기 당한 일인데 물론 이제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 작업을 잘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게 아쉽습니다. 다만 예. 뭐냐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실수는 새로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용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진정한 보수라고 네, 진짜죠. 그러면은 우리 박재일 단장님이나 박성일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있겠죠. 왜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러차저차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더 열심히 호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걸 팬덤들한테 알려주면 네. 팬덤들이 얼마나 박수 보내주고 신뢰를 하겠어요. 그래서 김상인 단장이 이제 1월 9일부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오셔야죠. 나오셔서 정말 팬덤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담백하게. 성격 관계없이 네, 관계없이. 책으로서 네. 그렇죠? 그게 책임입니다. 그거는. 직위로서 네. 다행히 이제 이 방송이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네. 뭐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전 팬덤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시더스의 유튜버들도 있지만 네네.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던 방송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셔서 예. 이렇게 팬덤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오늘 잘 모셨네요. 김종성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전화를 3번 정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뭐 예 그러고 그냥 뭐 그냥 자기 성격인지 몰라도 제가 뵙고 예, 좀 이 말씀을 자리에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네. 나오셔서 네. 그 정말 하나로 묶는 데는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인정해야 뭐 됩니다. 병원에 지금 아직도 입원해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솔직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제 큰 역할을 했으면 이제 몸도 아프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다른 대표자를 하나 비대위원장 하나 세워야 되지 않나. 아마 그런 우리 생각도 이 원장님께서 듭니다.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본부를 중심으로 본사를 중심으로 그렇죠. 본사 중심으로 전 비대위가 하나 비대위가 되어서 서포터가 돼주면 되는 그래서 거예요. 또 이성희 변호사까지 합쳐서 LKB까지 합쳐서 네. 또 지금 대륙 그 법무법인 그것도 지금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 하나가 되면 네. 시더스는 대살아난다고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합니다. 제안을 예.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나왔으니까 예. 여러 비대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탁드리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걸 모든 거 수습시키시고 네네. 본사를 도와서 네. 하나가 돼서 예. 예. 제가 이제 비유법을 썼어요. 화재부터 진압부터 합시다 같이. 불을 빨리 끄자. 그리고 다른 어떤 사업은 공론화 시켜서 네. 나중에 전 팬덤들의 지지 속에서 네. 마중물 운동도 하시고 네. 플랫폼도 그 다이 플랫폼도 하시고 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지지를 받아서 지금 KT 커뮤니커 최병심 대표가 지금 열심히 네네. 뛰어다니잖아요. 네. 그 핸드폰도 좀 바꿔주고 이러면 회사에 이제 그 자, 마중물로 그것도 들어간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예. 본부에서 공론화된 것을 네. 공지를 띄워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하니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네. 내가 내 주장을 통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내 주장을 할 일이 아니라 예. 정말 본부로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똘똘 뭉쳐서 외부로부터 정말 저게 어떤 회사냐 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네. 왜 저런 일을 하지? 이걸 한번 보여주자는 말이죠. 자, 그러면 딱 깨놓고 여기서 자, 지금 팬덤 비대위 부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는
우리 강은규 특보님이 제가 듣기로 제가 취재하기로 이런 이야기 들려요. 좀 이제 화면을 좀 보시고 너무 익숙지가 안 해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네네네. 지금 이런 이야기 들려요. 강흥규 특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강흥규, 현재는 공식 직함은 전부 다, 팬덤 비대위. 저 호남에 네. 그 위원장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고 하는데 네. 그 뭐 천안 비대위도 갔었고 네. 또 부천의 비대위도 갔는데 네. 저 본부 우리 그 갔는데 비대위 총 소집원 나고 했는 날 5일 날로 갔었죠. 갔는데 4일 날.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자, 이거는 좀 괜찮습니다. 예. 옵션. 예. 강흥규 그분은 음. 좀 회색 분자이다. 네네. 회색 네. 회색 색깔이다.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더스에 여러분들 그냥 솔루션, 시더스 솔루션이라고 있잖아요. 예, 솔루션. 제가 휴먼 솔루션이라고 붙였어요 최근에. 모든 글에다가. 예, 예. 이거 휴먼 보통 솔루션이 아니에요. 네. 경제 복음입니다. 세계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경제의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만큼 좋다 이거죠. 그러면요. 네. 우리가 무지하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전 팬덤이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반성을 해야 될까요? 욕심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공부 안 하고.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우리 팬덤들이 가맹주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돈 보고 시작했어요. 네. 말만 솔루션이야.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미 예견을 했다고요. 그래서 공부방을 5월부터 시작을 했고 또 지금 시더스 공부방.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돈자 포럼방을 1,500명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더 만들 수 있지만 한계가 1,500명이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하는지 좀 한번 궁금합니다. 시더스 솔루션의 뿌리가 뭔지 네. 즉 이게 왜 앞으로 장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네. 이 프로토콜 경제에 접목시켜서 플랫폼화가 됐을 때 네.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네. 그 뿌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야, 그래야 이 열매가 어떻게 열릴지 예상이 되는 것이 통찰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뿌리도 모르면서 열매 떨어지기만을 보러보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네. 그래야 뿌리가 탄데.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백향목 멋있잖아요 지금. 네. 얼마나 멋있. 근데 제가 보는 백향목 우리 시드 백향목 보니까 뿌리가 썩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고 있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처방이 있어야 되겠네, 그죠? 처방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러면 제 본론 돌아서 아니 회색이다. 네. 회색은 뭐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게 이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개방이 24시간 돼 있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저희 전주 오셔도 좋고, 네, 저희 돈자 포럼방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녹음을 하고 그러고요, 다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누구든지 다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회색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개방적이죠. 팬덤 색깔이군요. 네. 부천 팬덤 비대위 소속이니까. 저는 약한 팬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 부천 팬덤 비대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네. 것이 좀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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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자, 누가 비대위를 먼저 출범을 시켰냐 이게 중요한 게 그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객관적으로 우리 팬덤들이 봤었을 때 어디하고 같이 협력을 했을 때 우리가 시너지가 날까. 그렇죠. 그런 걸 객관성 있게 한번 보자고요. 네. 제가 팬덤 비대위 소속이 아니라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팬덤 비대위는 정말로 순 사람들 모여가지고 모래알들이 모여가지고 봉사하면서부터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요. 네. 지금 뭐 김현장 수임이 안 됐다고 뭐 역할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역할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김현장 사무실도 방문했던가요? 저는 못했죠. 아니 김종선 비대위원장이 2번 갔다는 말이 그건 있는데 다 팩트죠. 실제로 네. 갔고 완벽한 팩트고요. 마지막 날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제가 계속 저한테 연락해 주기로 했는데 6시 넘어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국은 수임이 안 됐네. 참 수임이 안 된 거는 여러분 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렇죠. 말을 뭐 하게 되면 우리에게 안 좋으니까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팬덤들을 모으는 네.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최악의 상태를 예방을 하고 또 모를 내 외부 결탁된 세력들이
견제를 해주고 네. 이런 마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실제로 처음에 팬덤 비대위가 생겼을 때, 네네. 김용성 비대위원장의 마이크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기대했죠. 기대와 네. 또 야 진짜 비대위원장으로서 시더스를 살리겠구나 네, 이런 기대를 했던 것으로 비하인드 기억합니다. 스토리를 나중에 이제 네. 들어보시겠지만은 네. 우리 김정성 위원장님이 나이 70이 다 돼가지고 넘으셨죠. 그렇죠. 지금 네. 한두 살인가 되시니까 네네. 몸도 안 좋으신데 예. 이걸 수락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13일 날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보석을 꺼내려고 혼자 뛰고 있는데 네. 본사의 리더들이 이제 잘못된 변호사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네, 진짜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 놀래가지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이렇게 김 위원장 얘기를 했으면 우리 팬덤이니까 네. 평상시 이제 이 회장님하고 가깝게 지냈으니까 네. 그러시냐고 좀 도와주시라고 손을 딱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런 이 또 아쉬움이 점이 있죠. 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김정성 위원장님은 나름대로 당신이 그렇게 역할 백방으로 2주 동안 뛰었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면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품상 또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이제 이래 한번 만나서 나 진짜 그러면요 시원하게 지금이라도 지나간 거 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니까 그걸 거울로 삼고 서로 부족했던 거 인정하고 뭐 비대위가 됐든 본사가 됐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오해를 푸는 자리가 어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 이제 이번에 방송하기 전에 좀 알게 됐던 것이 김종성 비대위원장이 전주에 네네. 무슨 우리 이 이름이 뭐죠? 위원장님이 그게 제가 좀 네네. 이야기해. 골프장 이름이 네. 제가 아까 메모했는데 무슨 서밋? 진안에 있는 진안에 있는 서미트 CC. 서밋 CC의 예. 부회장인데 이제 회장으로 오해를 받은 것이 본인이 회장이라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여기 시드스의 유튜브 이름이 뭐라죠? 최승민 예. 우리 시더스 예. 팬덤 TV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김태국 TV 예. 이제 우리 시더스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공부방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다가 예. 우리 최승민 대표께서 저한테 김준성 위원장님의 이 회장님하고 관계를 네. 저한테 정보를 주셨어요. 아하. 그럼 뭐 저런 분을 좀 만나서 네. 뭔가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골프장 회장이라고 이야기했구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부회장을 회장이라고 얻어고, 예, 나는 회장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 부회장으로 듣기도 하고 전하는 과정이 그럴 수 있죠. 최승민 유튜브 대표가 그거는 회장으로 이제 잘못 알고 있었네.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부회장인데 예.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제 3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더라. 예. 그 정보를 저한테 줘서 제가 이제 추적을 다 했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비대위가 하나로 합쳐지려면 어떤 서로가 어떤 걸 양보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현재 하고 있는 거 다 네. 놓으면 됩니다. 놓아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 회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서포터 역할을 하면 된다고 봐요. 네. 내가 주도가 돼가지고 내 주장을 하고 다니니까 서로 간에 팬덤 비다이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합동이 됐든. 그러면 김종성 위원장한테 가시면 좀 저는 그렇게 얘기해. 방송이 좀 이렇게 네. 이제 네, 김상인 대행이 문서로 보내면 지체 없이 가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자, 그런 제발 자리로 부탁인데요. 갔으면 팬덤 좋겠네요. 여러분. 네. 카톡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카더라가 지금도 너무 난무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카톡 이제 나오십시오. 처음에 카톡방에 필요했던 거 뭐냐면은요. 직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직결됐거든요. 네. 지금 매일같이 카더라 내 외부에서 그런 거 절대 우리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 대가 됐던 우리 팬덤 비대 김정성 위원장님이 됐던 손혜진 위원장님이 됐던 다 잘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또 우리 천안에 우리 시더스 네. 팬덤도 마찬가지고 합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네.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수 인정하고
예, 내 주장 좀 내려놓고 정말로 이 팬덤을만을 위한 액션을 하려면 다 주장하지 마시고 본사를 중심으로서 정말로 한 방향으로 시더스의 한 통 속, 좋은 의미 한 통 속 이걸 견지하면 지금 방이 보면 팬덤 비대위의 방이 한 15개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텔레그램하고. 우리 SNS 네. 방장님에게 네.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다 방을 이제는 없애도 되겠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팬덤 비대위 같은 경우는 SNS 팀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네. 왕성하게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네네. 그동안 안티 세력들이 막 언론에다가 막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삭제 작업을 날밤새서 하고 있어요 지금. 30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30명이 하고 이 있다고. 조회를 하면은 시더스 그냥 오리지널이 떠오도록 예. 안티는 사라지게 하도록 이 네. 작업을 지금 팬덤 비대위에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30명이 매일같이 그걸 하고 그러면 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방도 네. 없앨 거는 좀 없애면 그래서 그 어때요? 단톡방을 좀 없애자 이제. 그래서 지금 카페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만들어져 카페를 하면 있거든요. 어떻게 네, 되나? 카페에서 다 소통하면 돼요. 네, 카페에서. 그러면 팬덤들이 그냥 잠도 안 자고 맨날 카톡만 보고 있다가 잠도 못 자고 눈 부시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정신 건강도 안 좋고요. 그 단톡방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팬덤 비대위 단독방 방장이 김태욱 TV 홍보위원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예. 어제 아마 회의 때 그 얘기가 됐을 그럼 겁니다. 그 방을 다 폭파시키라고 하면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 좀 전부 다 시더스 팬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편이다,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이거보다 보면 지금 그 정은경, 예. 그다음에 김민희 맞죠? 예. 그다음에 이나경, 예. 그 이제 팬덤 비대위에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치 그 완장찬 사람처럼 예. 뭐 누가 한마디 하면 예. 그 사람들이 집중해서 예. 그 사람들 글을 삭제해 버리거나 그 사람들은 퇴출시켜 버려. 이제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이제 자기 편 아니면. 예, 팬덤 비대위의 단톡방인데 예. 이제 소위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간첩이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긍정적인 얘기로 해서 살리고 싶은데 반대 의견을 막 폭탄처럼 날리고 반대 한두 의견도- 사람이 와가지고 한두 마디 쓰고 말하면 좋은데 또 쓰고 또 쓰고 또 댓글을 계속 단단 말이죠. 근데 그 안티는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뭐 이 의견도 있고 다 같은 식구인데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 세 사람이 딱 들어가지고 하이에나처럼 네. 해가지고 탁 퇴출시키고 하이에나는 아니고. 아니 하이에나는 하이에나처럼 아니 실질적으로 네네. 저도 느꼈어요. 네네네. 딱 한 사람이 뭐 말하면 막 그 사람의 집중력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못 견디도록. 예, 거기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지치고 처음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티 댓글이 자꾸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맞받아서. 그러면 이제 하이에나라는 표현은 취소하고 뭐로 할거요? 네. 하여튼 그런 반대하는 좀 그런 부드럽게 예, 반대 방장 관리를 해주시면 예, 반대하는 좋지 않을까. 사람들도 좀 부드럽게 좀 대해주시면 네, 좋지 않겠나 네, 싶어요. 네. 오늘 이제 참 이제 끝으로 네. 우리 전국에 있는 네. 그 팬덤들에게 그 뭐 비대위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네. 어떻게 하면 잘 이 상황을 네. 잘 극복할 수 있나 네. 또 지나갈 수 있나 이 터널이 빨리 좀 나가야 되는데 네, 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믿음. 자, 뭐 종교적인 믿음을 떠나서요. 예예. 시대스의 정체성, 솔루션. 사람을 믿지 마시고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죽기도 하고. 그러나 이 솔루션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면 제가 공국방을 만들었을 때 이거 얘기했거든요. 슈텐코리아라는 A 공장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난 그거 알고 시작한다. 왜? 사람이 팬덤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솔루션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그대로 B 공장으로 가면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A 공장에서 B 공장으로 네, 공장만 털어내버리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조사 같은 것은 B 공장을 지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플랫폼은요, 그게 재밌는 거 그거예요. 네.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예요. 네네. 진짜 솔루션은 나와도 아무 상관 누가 타치 안 해 법에서. 그잖아요. 네. 팬덤이 옮겨가는데 누가 타치를 합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염려할 때 우리 시더스가 아닌 외부에서 혹시 이 B 공장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아마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뭐 돼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예? 좋은 아, 아이디어가 우리가 있습니까? 만들면 돼. 우리 팬덤이 만들자는 거예요. 네. 같이 본사하고 같이 해서. 머리를 잘못된 맞대고.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거기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아, 이제 진짜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자, 이번에 그제 건물 매매 계약이 1월 9일 날 계약 네, 계약을 했다고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337억인가 그 돈이 이제 2월 19일 보는가 17일 보는가 다 들어왔다 그래요. 네. 그럼 그 매각이 됐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게 매각이 어떻게 해서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야기 좀 아시면. 네, 저는 이제 아는 건 없고요. 없고요? 이제 그냥 자료들, 네. 계속 어제 오늘 올라온 것들 보니까 네네. 팩트는 이제 우리 이 회장님께서 네.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막 혼란스럽기도 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임을 했는지는 아직 안 밝혀졌어요. 위임은 한 것 같아요? 네, 한 것 같은 같아. 네. 네, 근데 이거를 이 회장님을 속여가지고 받은 것인지 네. 누군가가 예. 그럴 수 있죠. 제가 오늘 파악하기로 네. 자, 시더스 부동산 법인으로 있답니다. 그 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제 곧 밝혀지겠죠. 법인 밝혀지고.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없는 그럼요. 돈이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거 있으니까. 아쉬운 것은 100억 정도 손해보고 팔았다는 거. 근데 이 와중에 시더스 사항을 아는데 어느 누가 그 건물을 살 사람도 없을 텐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제 그런 부분은요, 나중에 네.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렇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네. 돼 있으니까 어쨌든 시더스 부동산 계좌로 들어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거는 카드라가 아니고 그렇게 된 걸 누가 지금 이 시점에서 건물을 팔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면 진짜 자, 작살나겠죠. 이런 것이 뭐냐면은 예. 폰지 사기 아니라는 증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폰지 사기는요, 돈 받아다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부동산도 근데 있잖아요. 여기는 다 세르페가 이미 만들어졌고 실물 경제 즐겨받고 있고. 네. 실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성희 변호사가 이제 자신감을 갖는 건데. 그러니까. 예. 이성희 변호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좋은 분도 있죠. 저는 우리 이 회장님도 예. 솔루션을 만드는 거 네. 정말은 어떤 탁월한 네. 그 지혜를 가지고 기지를 발휘해서 만드는 건 극찬을 하지만 예. 정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 잘 있다고 해서 그냥 잘못한 것까지 싸잡아가지고 박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경영을 분명히 잘못했죠. 그래서 이 모양이 생긴 것이고 조직까지 잘못했죠. 그건 분명히 반성하셔야 돼요. 이성희 우리 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죄송합니다만 경솔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막 말을 해놓고 나중에 사과하고 그 습관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자신감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걸 저 나쁘게 보는 그렇지, 거는 그렇지. 좀 네, 좋게 그렇고 보는데 좋게 보시고 좀 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이고 민감한 시기니까 조금 자제를 해주시라. 편지에 보니까 이상한 회장이 친필을 제가 확대해서 네네네. 봤어요. 네네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대표님한테 그거 드릴게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게 나중에. 네네네. 이성희 이성희 변호사와 나와의 관계는 아주 서로 잘 협조되고 좋은 관계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다 서포트 해주는 그런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밑에 글이 이제 좀 날래성게 있어가지고 타이핑으로 자세하게 써놓은 게 제가 받았어요. 그걸 한번 이 KTN 한국방송에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예. 혹시 이 자리에 비해서 네. 우리 또 단톡방에 막 여러 의견을 넣어가지고 또 이 회장님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반강제로 그걸 받아와가지고 공지를 했냐 마냐 막 이런 얘기. 아이고. 여러분, 그럴 분도 그런 내가 안 본 거잖아요. 네. 내가 직접 안 본 거잖아. 자, 그런 거 우리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성희 변호사가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읽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참, 우리, 특보님도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저는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예수님은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아. 예배당을 제가 다니죠. 예배당 교회를 다니고? 다닌다고 하는 건 잘못된 용어예요. 아, 그렇죠. 예. 예배당을 다닌다? 예, 예배당을 다니고 그럼 뭐 예배 보러 가는 것이지 예,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이라 하시는데 아주 신앙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 예수님이 최고 비즈니스맨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단톡방에 보면 네. 뭐 조금만 한마디 하면 정치하기 왜 하냐 그러고 네. 뭐 조금만 하면 뭐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그, 저, 정치적으로 네.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저 강화문 보혈 비대위원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강화문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자율이고 네, 자율인데, 가고 싶으면 가고. 네, 모금도 안 했는데 모금했다고 또 네, 용기를 퍼뜨리고 네네. 자, 그런 거는 좀 어설프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우리 뭐- 전체 팬덤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태에서 무슨 종교 네, 이야기 네, 아니 네. 종교 이야기 하면 어떻고 네, 네. 정치하게 아니잖아요. 무슨 정치하기입니까? 네. 그래서 그 이승희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 이제 있으시고 네. 하니까 참 좋고 자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지금 이 시간에도 내려가려 그러면 걱정입니다. 저도 대구까지 가려고 하면 참 우연없이 불릴 이게 정도로 대구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예. 저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돼서 왔는데 좋네요. 네. 예. 저는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24시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꼭 하고 싶은 또 이야기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있으면 한마디만 더 하세요. 비대위원들 있죠, 비대위 네. 대표들 네. 같은 자리를 한번 이렇게 판을 깔아가지고 좀 하나가 되는 계기를 우리 방송에서도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본사하고 마찬가지고. 한번 저 본사에서 네. 그게 가장 한번 시급한 우리 일입니다. KTN 한국방송에서 가가지고 가장 시급한 공개 일이에요. 방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를 지금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돈자 포럼 방장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전주까지 또 안녕히 가시고 네. 또 다음에 또 좋은 말씀 있으면 또 네. 이렇게 와주세요. 기왕이면 떡봉개 지사진에게요. 제가 네. 여러분에게 은행과 우리 네. 시더스 솔루션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이야기하세요. 예. 이거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러나 예. 저는 이거를 목숨 걸고 30년 전부터 얘기해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선악가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잖아요. 금융자본주의가 바로 금융선악가입니다. 선악가가 뭔 것인지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합법적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금융자본주의 여러분. 그걸 내가 팩트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은행에서는요. 이게 떴네요. 1,000억을 만약에 예금자들이 예금하잖아요. 네네. 그럼 법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7%. 7%면 1,000억에 7%는 얼마죠? 7,000억도 아니에요. 700억만 있으면은요, 나머지 9,300억은요, 다 갖다 대출해주고 다 투자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자, 대출이 나갔어. 네. 그러면 또 대출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예금을 받아요. 다시 재예금을 받는다고요. 예, 예. 누가 그 집에다가 갖다 놓고 쓰나요? 그렇죠. 그 은행 거래하려면 다시 또 통장 만들어 갖다 넣죠? 네네. 그놈에 대한 또 7% 뺀 나머지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것 보고 뭐라고 했냐 전문용어로 예금 창조라고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 예금 이제 창조, 은행에서 신용 창조라고 그렇게 예, 되는 은행 법이 거죠? 그렇습니다. 신용 창조. 신용은행에서? 예. 합법적 악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금융자본주의. 근데 금융선악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른 점이 뭘까요? 자, 그럼 보세요. 근데 여기는 7%만 있어도 된다고 해놨어. 네. 근데 우리는요, 구조가 100%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더스는 폰지 사기 안 당하려면, 폰지로 인정을 안 받으려면 100%를 다 채워 넣으라는 거야, 지금. 네. 선수금을. 네. 아니, 다 한겠는데. 지금 은행이 7%로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은 계속 예금할 수 있는 사람. 국민들에게 말씀. 자, 예금할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 7%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죠? 그럼 뭐 예금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갑자기 뻥튀기를 10배를 튀겨가지고 막 돈이 나갔어. 근데 그 돈을 내가 다 찾는다고 왔어요. 그게 1997 IMF예요. 그렇죠. 그때 은행들 많이 문 닫았잖아요. 특히 대한투자신탁, 뱅크랍, 예. 그 한국투자신탁. 그게 바로 뱅크런이라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지금 현대은행도 다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시더스 이 솔루션은요, 염려하지 마세요. 처음에 2.6배로 데이터 값을 선지급해 주는 건 뭐냐면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은 1,000만 원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이 생태계에서 앞으로 소비하겠다는 거예요. 소비하겠다는 건 뭐냐면 데이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데이터 만들어서 회사 가치를 높이고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플랫폼이 커져가지고 확장이 돼가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걸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코인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화폐 경제 문제가 뭐죠? IMF가 코로나가 오면 돈을 막 찍어내요. 돈을 찍어낸다고요. 돈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먹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 부담이 고스란히 누구로 오는지 아세요? 돈이 풀려면은 양적 완화를 시키면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가 오르게 돼 있어요. 물가 오르면 금리 오르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떼부자 되는 것은 현금 갖고 있는 부자들이에요. 서민들은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된 역사예요. 금융자본주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그렇죠.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도정도 조작지는 못하는. 지금 저 시더스의 해피캣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해피캐시는 여러분 전자화폐예요. 아직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은. 네. 우리는 현재요. 임상하고 있는 거예요.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고요. 5년째. 한국에서. 진짜는 해외 진출했을 때예요. 진짜 가치는 해외 진출해서 생태계를 글로벌화 시켜가지고 시더스 코인을 결제 교환도구로 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특허도 일본하고 싱가포르 그렇죠. 좀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가치가 올라갔을 때 600억 부자가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사기친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1시간 해도 뭐 모자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폰지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방송에도 폰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그래서 폰지라는 사기라는 이제 명명이 됐는데 이제 어쨌든 시더스 그룹은 사기가 아니고 폰지도 아니다. 그럼요. 폰지 사기다. 폰지. 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럼요. 우리 팬덤 여러분들만 카더라에 자꾸 민감해하지 마시고 자기 일상에서 그대로 생활하시고 자기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 차라리 이 기회에 그동안에 솔직하니 공부 안 하고 여기 참여했던 분들 반성하시고 공부해 주는 것이 우리 시더스의 미래를 뿌리를 단단히 내고 백향목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쫙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꼼짝없이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게 바로 팬덤의 뿌리들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어려우고 힘들고 지나가면 어제 그 이게 나중에 예. 참 기쁨의 대화의 뭐 시간이 될 겁니다. 구미에서뿐만 아니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렌트카비 못 내가지고 안타깝죠. 불량자 네, 되겠다는 네. 그런 사람 저도 많으니까. 지금 결제 오늘 쌓였어요. 예, 그래서 카드 결제. 그래서 막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안타깝죠. 그 어려운 상황을 100분 좀 이해하시고 우리 김상인 단장은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네. 우리 이번에 김상인 단장님 좀 과감하게 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래된 3년 4년 된 트리플 폼장님들 네. 중에서 좀 나름대로 본인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좀 자발적으로 좀 회사를 도와주시고 나면 회장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그냥 말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선행을 해주시면은 팬덤들도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낼 겁니다. 리더 여러분들께. 이럴 때 바로 우리 시더스의 철학을 지키고 우리가 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월 9일 날 이제 임명되고 난 다음에 지금 2월 9일 지금 2월 22일이잖아요. 네네. 맞죠? 22일 맞죠? 네네. 그 지금 벌써 한 달 하고도 지금 열흘이 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김상인 단장이 임명됐을 때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너무 조용하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한번 업무 파악도 했을 테고 이제는 네. 이제 발표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전주 잘 가시고요. 네네. 오늘 굉장히 시간이 좀 길었지만 네. 좀 허심탄회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후회 없지요? 아유, 그럼요. 예, 네. 강흥규
돈자 포럼 방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네,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